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피부과 선택할 때 만일 고려하시는 거 있죠?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 특히나 요즘에 되게 핫한 피코 레이저가 있어요. 피코 토닝이라고도 하고 피코 프락셔널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과 선택하실 때 되게 많은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시술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피부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시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기미나 잡티, 주근깨 같은 색소 치료도 많이 하게 되고, 보톡스 필러 같은 뿌띠 시술 많이 하죠. 리프팅 같은 거 많이 하고, 무좀이나 지루 피부염, 아토피 같은 질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건성 같은 만성 질환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파트별로 선택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미나 리프팅 같은 이런 것들은 레이저가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 나노세컨드 레이저에서 최근에 피코세컨드 레이저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레이저를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리프팅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요즘에 울세라 써마지가 제일 핫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보톡스 같은 경우는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저렴한 곳에서 맞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나 미간이나 눈가 이런 데는 딱 놓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다만 이마 같은 경우는 주름이 펴지면서 그 주름이 눈두덩이로 내려오고 하니까 약간 놓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을 찾아가는 게 좋겠지만, 대개는 보톡스는 저렴한 곳에서 맞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가격이 있더라도 많이 하신 분한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필러 같은 경우 요즘 필러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클리닉도 많긴 하는데, 그럼 이제 원장님이 많잖아요. 대여섯 분 계시는데, 이런 거는 저 같으면 만약에 대표 원장님한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제가 필러 시술을 많이 하는데, 저희 병원도 의료진이 5분 정도 계시지만, 보톡스는 다 하는데 필러는 저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톡스는 그냥 약물을 넣어주면 알아서 약물이 신경 말단에 흡수돼서 주름을 펴는 원리인데, 필러는 화르그로 내가 뭔가를 만들듯이 필러라는 물질을 넣어서 내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미적 감각도 필요하고, 잘못되면 또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부과 많이 오시는 게 이제 질환 같은 걸로도 많이 오시는데, 간단한 알러지나 두드러기, 무좀 이런 거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찾아가셔서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하셔도 누구나 다 봅니다. 의과대학만 나와도 이런 건 너무나 간단하기 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건선이나 희귀한 만성 질환, 습진 이런 것들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진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주제가 피부과에서 레이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덧불어서 이제 피코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야구 선수가 사실 야구 배트 좋다고 야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도하시는 분이 죽도가 좋다고 해서 검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실이 좋다고 해서 메스가 좋다고 해서 수술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형외과 광고하는 거 보면 우리는 좋은 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좋은 메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손기술이고 그 선생님의 미적 감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홍보하는 데는 없죠. 근데 피부과 같은 경우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과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를 보시면 장비를 홍보하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술 결과에 장비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장비가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오늘 피부과 장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장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우도 먹으러 가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잖아요. 또 1등급에도 1+가 있고 2+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서 음식점 가면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와이프가 시켜주면 맛있게 먹고 나오는 식인데, 근데 피부과 레이저에도 다 그런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인정하는 1등급에서도 2+, 만약에 한우로 따지자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레이저들이 있고, 좀 저렴한 인지도 없는 레이저들도 있고, 이 등급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피부과 글을 보시거나 아니면 피부과에 상담 가시면 거기 계신 선생님이나 거기 계신 실장님들은 한우로 따지자면 3등급짜리인데 이걸 마치 1등급, 그 중에서도 2+인 것처럼 막 설명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거기에 되게 세뇌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면 이제 병원 가실 때도 서너 군데 정도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오시는데, 하이로닉이라는 레이저 회사에서 만든 피코하이 300이라는 피코 레이저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레이저를 피코 레이저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피코 레이저도 되게 급이 있는데, 피코 레이저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쳐주는 거는 대개는 이제 루메니스사에서 나온 피코4나 아니면 뭐 인라이트 피코4, 이거는 큐테라사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사이노슈어에서 나온 피코슈어, 아니면 시네론 칸델라에서 나온 피코웨이, 아니면 퀀타 시스템에서 나온 디스커버리, 이런 피코 레이저를 제일 좋은 피코 레이저로 쳐요.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안정성이나 회사들이 수십 년간 그런 색소 레이저만 개발해왔고, 그걸 시장에서 또 의사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피코하이 이런 거는 그 레이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색소 레이저를 많이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고요. 냉동 지방 분해하는 레이저나 그 더블로라고 얼굴에 하는 초음파 리프팅 장비 있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였고, 이 회사가 피코 레이저를 홍보하는 툴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기존의 나노세컨드 레이저보다 레이저의 조사 속도가 1000배 더 빨라졌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수입산 고가 레이저도 대개는 레이저 조사 시간이 보면 뭐 600피코세컨드나 750피코세컨드 아니면 800피코세컨드 이런데, 이 레이저는 300피코세컨드로 좀 조사 시간이 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레이저를 데모 받아봤고, 조금 나중에 하나 이 레이저도 구입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피코 레이저가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좀 저렴한 피코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드려볼 생각도 있긴 한데, 근데 환자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거는 이 피코하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이저들보다 훨씬 좋은 레이저는 아니다. 급을 나누자면 약간 아래쪽에 있는 중간이나 그 정도인데, 환자분들이 그걸 마치 제일 좋은 것처럼 아는 거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레이저 장비 가격 차이도 2배, 많게는 뭐 3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조사 시간이 빠르다라는 건 사실 좋은데, 농구 선수가 달리기 잘하면 농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면 사실 축구 잘할 확률도 많지만, 축구라는 게 달리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볼 키핑력도 필요하고, 드리블 능력, 뭐 슛 감각 이런 게 다 필요한데, 환자분들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만 들으면 그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것들도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직접 장비 옆으로 가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요, 레블라이트 SI라는 장비인데요. 아마 기미색소 쪽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네이버에 녹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이 장비는 제일 많이 나오는 장비일 거예요. 제 생각도 작년까지는 기미색소에서는 월등하게 이 장비가 제일 좋은 장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몇 년 동안 제일 고객들한테 사랑받던 장비였고요. 한 2, 3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그런 낌새가 보이더니, 작년부터는 이런 나노세컨드 레이저 장비가 피코세컨드 레이저 장비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그 핸드폰도 보면 옛날에 10몇 년 전에는 벽돌처럼 막 큰 폰 가지고 다녔잖아요. 아날로그 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폴더폰이라고 해서 스카이폰 뭐 이런 거 있었고, 삼성에서 나온 애니콜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로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작년까지는 기미치료를 이걸로 많이 했는데, 명품이긴 맞는데 좋아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장비는 의사의 테크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만으로 기미가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핸드피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가볍게 이게 만약에 얼굴에 토닝을 해주는 건데, 여러 가지 의사들만의 테크닉을 발휘해서 해줘야만, 그러니까 그 병원마다의 노하우를 통해서 해줘야만 기미가 좋아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팟 사이즈도 좀 조정하고, 에너지 파라미터도 좀 조정하고, 532로 썼다 1064로 썼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만 좋아질 수 있었는데, 최근에 피코 레이저로 좀 바뀌어가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마치 필러의 레스틀렌 있죠? 그것처럼 이게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거를 꼭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아마 1, 2년 지나면 이 장비도 처분하고 이제 피코로만 옮겨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블라이트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장비는 사이노슈어라고 레이저 제조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피코슈어라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제가 처음 구입한 그 피코 토닝 기계고요. 이 장비는 755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75 알렉산드라이트 매질을 이용하는 건데, 75나노미터 파장대를 이용한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별로 없거든요. 이전에는 악블레이드라는 레이저가 있었는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층의 한 중간층 정도를 타겟으로 레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흐린 잡티 같은 거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락셔널 방식이 가동되기 때문에 모공이나 잔주름 같은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엔 저도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 고객들 반응을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피코4나 인라이트 피코 같은 레이저를 더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레블라이트 그냥 토닝만 했을 때보다도 확실히 기미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눈 밑에 있는 나이키 형태의 기미 같은 경우는 프락셔널 팁을 장착해서 그 토닝을 하게 되면 이전에 나노세컨드 레이저로 해도 뭐 10번, 20번, 30번을 해도 잘 없어지지 않았던 색소들이 두세 번만 해도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기계를 드리기 전에는 다른 레이저로 시술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레이저로 바꾸고 나서 시술을 해드리면 너무 금방 좋아지니까 환자분들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미안한 감정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너무 오래 걸렸었으니까 하고 많이. 여기 보시는 이 장비는 그 미국의 큐테라라는 레이저 제조업체에서 나온 인라이튼 피코라는 레이저인데요. 피코슈어는 755나노미터 파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532, 1064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이용하는데 펄스 듀레이션 한 750 피코 세컨드 정도 되고요. 얘는 아까 피코슈어보다는 피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미도 보면 표재성 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재성 기미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혼재성 기미가 있는데 기미 치료할 때 보면 좀 더 깊은 층에 있는 기미 치료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32 모드를 이용하면 아까 피코슈어처럼 잡티 제거가 상당히 잘 되고요. 어떤 치료에 좋냐면 우리가 광대에 기미 잡티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 기미 잡티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나타내는 어브놈이라는 색소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브놈 색소를 치료할 때 나노세컨드 레이저로 하면 얼굴에 막 피딱지도 지고 아프고 치료 결과도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얘는 통증도 되게 덜하고요. 그냥 피딱지가 별로 지지 않아요. 그냥 살짝 멍드는 정도고 치료 결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레이저 치료보다 뭐 확실히 진일보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루메니스사에서 나온 피코4라는 장비인데요. 여성분들 그 가방 같은 거 명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되게 뭐 선호하는 브랜드는 다른데 시장에서 그 인정하는 그 브랜드 가치는 보통 이제 에르메스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샤넬, 그 밑에 쪽으로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얘는 레이저 회사에서 보면 약간 뭐 에르메스 같은 느낌이에요. 워낙에 레이저 성능도 좋고 가격 자체가 높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든 유명한 레이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532나 1064 모드가 다 되고요. 다른 피코랑 달리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약간 부드러워요. 피코 레이저가 간혹 사용해 보면 좀 가렵다는 분들도 있고 모낭염 같은 거, 좁쌀 여드름이 좀 올라오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뭐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고 부드럽게 피코 토닝이나 피코 프락션을 시술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피코 레이저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레이저의 등급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레이저인데 뭐 한 중간 정도 아니면 레이저 등급으로 보면 이제 갓 나온 안정성도 잘 모르는 레이저인데 소비자분들이 너무 그 홍보글만 읽다 보니까 너무 쇠뇌가 되셔가지고 설명하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아직 안정성도 잘 모르겠고 효과도 잘 모르는 레이저를 마치 제일 좋은 레이저냐 알고 계셔서 그게 이제 아마 광고글만 보시거나 피부과 같은 데 방문하셨을 때 실장분들 그다음에 그 레이저를 가지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말만 너무 믿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레이저에도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런 등급이 있으니까 물론 저렴한 레이저를 본인이 그게 저렴하다는 걸 알고 저렴한 가격에 받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서 마치 제일 좋은 레이저이냐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